예. 자, 청와대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경찰이 야간 시위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한기총은 어젯밤에도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비판이 일자 오늘 돌연 침묵 시위를 하겠다고 한기총 측이 밝혔지만 소음은 여전히 계속이 됐습니다. 시위 현장에 이수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지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역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시위대가 잘 보이는 쪽에 처음 위치를 잡았지만 중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주최 측에서 물리적으로 취재진을 밀어내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곳으로 잡게 됐습니다. 네, 제 뒤로는 대형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진행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는 7시쯤 시작됐는데 진행자와 시위 참가자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노래를 하고 그걸 또 유도하는 모습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예. 필요 이상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래 이제 길 건너에 있었던 모양인데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야간 시위 금지 통보 이걸 왜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시위 참가자들은 헌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든 건데요. 하지만 이 결정은 소음이나 주민 불편이 있는 상황에도 시위를 이어가도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빈약함에도 어제 현장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경찰을 두려워할 것 없다면서 시위자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한기총 측이 돌연 침묵 시위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수진 기자를 비롯해서 취재진이 오늘 한기총 시위 현장을 지켜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한기총 측이 침묵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잘 지켜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낮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낮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 이렇게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평소보다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해보면 80데시벨을 훨씬 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에 간이 측정을 했었는데 평균 80데시벨, 최고 87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공사장 수준의 소음입니다. 시위 장소가 주거지라면 낮에도 6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 반발을 의식한 한기총 측이 확성기나 스피커를 이용하지 않고 침묵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시위는 55일째. 그동안 일주일에 최소 3-4번씩 소음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한기총 측이 평소보다 스피커 음량을 줄이면서 소음의 영향이 주변 학교까지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 한기총 측이 소음을 위반한 건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뭐 좀 줄었다고 합니다만 언제 다시 또 이게 소음이 커질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수진 기자가 서 있는 곳 화면상으로 보기에 오른쪽은 경복궁입니다만 지금 시위대가 있는 그 왼쪽 바로 옆은 바로 주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민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기총 시위 기간은 연말까지로 연장이 됐다면서 이건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기총 측이 또다시 시위 신고를 하면서 시위 기간이 일단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집회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주최 측이 신고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계속해서 이들이 야간 소음 기준을 어기면 절차에 따라서 현장에서 참가자나 관계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죠. 거기 보면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도 시위 현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괜찮다고 합니까? 네, 이 도로는 지금 경찰 측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집회 장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다른 시민단체들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들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 단식 문제도 있고 그 천막 문제요.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네, 현재 이곳 청와대 앞 근처에서는 전교조나 전공로 등 시민단체들도 장기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몽골 텐트인데요. 보안 문제 때문에 투명 천막을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본인들은 설치를 했는데 황 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사랑채 앞에 자리를 잡았다는 주장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합리적 수준에서 해야지. 청와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공간 근처에서 집회 시위를 할 때는 네네.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좀 선들은 있죠. 예.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오전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범토본 사무실 중 한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달 3일 집회 때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전 목사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의도 국회 앞에 쳐진 우리공화당의 천막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곳까지 천막을 치고 도로도 불법 점유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민규 기자. 국회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공원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이곳에 또다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광화문 광장을 차지했던 공화당이 이제 무대를 여의도로 옮긴 셈입니다. 이곳에서 낙엽을 쓸고 커피도 마십니다. 공원 벤치는 당원과 지지자들 차지입니다. 작은 천막 여러 개를 오늘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 공원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피해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려면 공화당 천막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천막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은 여기에 더해서 천막을 추가로 설치해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막 100개는 총력투쟁의 상징적 구호, 즉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대 혼잡은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총격전이 벌어진 그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남북한 비밀 요원들은 핵무기를 뺏고 빼앗기면서 목숨을 건 추격전에 나섭니다. 드라마 아이리스의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촬영된 곳은 광화문 광장 한복판이었습니다. 드라마 때문에 광장을 통제하다니, 더구나 2009년 그 당시에는 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것조차 좀처럼 허용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리스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 시민들은 시위는 막으면서 드라마의 광장을 열어준 당국의 이중잣대의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입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광장은 그야말로 열린 공간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장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광화문은 물론 검찰청과 여의도 그리고 청와대 앞까지 개방된 광장의 풍경은 달라진 세상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텐트를 설치해가면서 주목을 끌었던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주말에 대한문 인근은 차도까지 점거해가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위대의 세상입니다. 아스팔트 거리 한복판에서는 밤을 지새우는 이른바 구국통성기도회가 열리고 태극기와 노숙 텐트는 물론이고 외국 악기인 부부젤라까지 동원돼서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장이란 누구에게나 열린 장소라고 하는데 민주사회 시민에게 광장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작가 최인훈, 그의 일생을 지배한 화두는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 이명주는 남과 북 어디에서도 끝내 자신의 광장을 찾지 못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겨울의 광장,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그 열려 있음을 빌미로 해서
점유되어버린 무법의 공간. 시민들의 공간을 점거한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에 소설 광장의 이명주는 오늘도 어디에선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광장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